우하 여러분 안녕하세요, 한손입니다. 자, 오늘 여러분들께 링컨의 새로운 모델, 새로운 모델이라고 하긴 좀 그렇지만 조금 이제 부분 변경된 모델인 노틸러스. 이름이 이렇게 어렵냐. 이전 이름이 MKX였거든요. 근데 이게 좀 발음이 어렵다, 뭐 입에 좀 잘 안 읽는다 이래가지고 노틸러스라고 이름이 바뀌었습니다. 사실 저는 링컨이라고 하면은 MKS라는 모델이 있어요. MKS가 처음 나왔을 때 너무 미래지향적으로 나온 거야. 그 차가 출시가 됐을 때 많은 분들이 와, 이거 무슨 뭐 디자인이 왜 이래? 이거 너무 이제 미래지향적이 아니야? 이렇게 생각했는데 그 MKS 디자인을 지금 봐봐요. 어떤가? 잘 어울려. 예쁘게 나왔거든. 그래서 옛날 그냥 추억 생각 잠깐 해봤고요. 오늘 여러분들께 링컨의 노틸러스 차량이 어디가 바뀌었는지 한번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일단은 이제 링컨이라는 브랜드를 이제 여러분들한테 간단하게 한번 이야기를 해봐야 될 것 같은데요. 링컨이 예전에 비해서 인지도가 되게 많이 올라갔어요. 그러니까 이 링컨이랑 이제 비교가 되는 또 브랜드가 하나 있는데 바로 이제 어디가 있을까요? 볼보랑 링컨이랑 사실 약간 조금 그 아웃사이더의 브랜드에 속했거든요. 그러니까 매니아 분들만 좋아하는, 아는 사람들만 찾는 그런 브랜드였고, 요즘에는 이제 볼보가 좀 대중적으로 많이 올라가고 링컨도 많은 분들이 이제 찾기 시작을 했습니다. 오늘 여러분들께 보여드릴 이 노틸러스 차량이 총 두 가지 트림이 나옵니다. 200A 셀렉트 그리고 202A 리저브, 요렇게 나옵니다. 가격 같은 경우에는 200A 셀렉트 같은 경우에는 6,040만 원대고요. 여러분들께 지금 보여드릴 202A 리저브 같은 경우에는 6,890만 원. 자, 근데 여러분들 그거 아세요? 가격이 이제 측정이 되고 이제 출시를 하면은 어쨌든 경쟁하는 모델이 있을 거 아니에요. 이 노틸러스랑 경쟁하는 모델을 어떤 차들이랑 잡아야 될까요? GV70에 2.5가 있고 3.5가 있잖아요. 아니면은 GV80에 뭐 2.5 가솔린이랑도 또 비교를 할 수가 있겠죠. 근데 가격이 딱 중간에 위치해 있고요. 엔진 라인업도 중간입니다. 얘는 2.7 에코부스터 엔진을 장착을 하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틈새 시장을 노린 차량이라고도 볼 수가 있습니다. 외관 같은 경우에는 이전에 뭐 출시했었던 노틸러스 차량과 거의 큰 차이가 없을 정도로 거의 비슷해요. 외관은 거의 비슷하고 실내만 많이 바뀌었습니다. 근데 각 브랜드가 이제 새 차를 출시를 하면서 그 차 브랜드만의 아이덴티티를 가지고 있잖아요. 뭐 고유의 이제 패밀리 룩이라든지 뭐 라인들이라든지 그런 걸 가지고 있는데, 이 링컨의 차를 좀 보면은 예전에는 막 미국 차 특유의 투박하고 뭔가 좀 되게 언밸런스한 느낌이 좀 있었어요. 하지만 최근에 출시하고 있는 링컨 차들의 디자인을 보면은 깔끔하다, 클래식하다라는 느낌이 듭니다. 대표적으로 이 라디에이터 그릴을 보면은 느껴지는데, 요즘 신차 출시하는 차들의 이제 라디에이터 그릴을 보면은 좀 어떤가요? 좀 과하게 키운 듯한 느낌을 좀 많이 받지 않나요? 하지만 이 링컨의 노틸러스 같은 경우에는 인위적으로 키우지 않은 그냥 본연의 느낌의 그런 클래식한 느낌이 들고요. 요 마크가 아마 이제 80년대생 분들은 다 비슷한 생각을 할 텐데, 요 마크 보면 뭐가 떠올라요? 제가 어렸을 때 이 링컨 차 막 돌아다니면은 이제 엄마 아빠한테 엄마 저 차는 뭔데 건담방패에 마크 달고 있어? 막 이런 얘기했던 게 기억이 납니다. 근데 요즘에는 이제 링컨 대부분 다 아시잖아요. 내비게이터도 워낙 인기가 있고. 자, 그리고 이 차량의 사이즈가 중형 SUV 사이즈이기 때문에 뭐 이렇게 엄청나게 크진 않지만 단단해 보이는 그런 디자인을 가지고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라인들 자체도 굉장히 깔끔하게 가지고 있는 게 링컨 차의 특징이라고도 할 수가 있죠. 뭐 리저브 같은 경우에는 6,800만 원이지만 사실 이 금액대로만 따진다 그러면 그렇게 비싼 건 아니거든요. 오히려 국산차와 다른 이제 수입차와 비교해도 가성비가 괜찮은 모델이기 때문에 지금 제가 전시장에서 촬영하는데 실제로 이 노틸러스를 구경하러 오시는 분들이 생각보다 많았습니다. 외관은 사실 크게 달라지진 않았지만 이 후면부의 디자인을 보면은 큰 부분의 디테일은 바뀌지 않았지만 뭐 블랙 베젤이 들어간다든지 라인들 자체가 깔끔해졌다든지 뭐 이 정도의 좀 차이가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좌우 테일램프가 이어지는 이 느낌도 요거 밤에 보면 링컨 차들 테일램프가 생각보다 예쁩니다. 이거 제일 힘든 건데 트렁크 버튼 찾는 거.
이것도 쉽지 않아요. GV80 같은 경우에는 여기 이제 위에 이렇게 달려 있어가지고 찾기 어려웠었고, 독일 차들은 보통 이 중간쯤에 위치해 있잖아요. 링컨은 딱 중간에 후방 카메라가 위치해 있기 때문에 오른쪽에 트렁크를 여는 버튼이 있습니다. 당연히 트렁크의 공간은 중형 SUV답게 굉장히 넓은 트렁크 공간을 가지고 있고요. 뒤에는 이제 시거잭 하나랑 간단한 짐을 걸 수 있는 옷걸이도 준비가 되어 있죠. 그리고 여기 보면은 시거잭이 이렇게 들어가 있는데, 요거는 이제 리저브 모델이기 때문에 시거잭이 들어가고, 이 밑에 트림인 셀렉트 200A 셀렉트 같은 경우에는 요 시거잭이 들어가지 않습니다. 2열의 폴딩이 당연히 되고요. 자동은 아니에요. 접히는 거는 그냥 버튼을 통해서 이렇게 접히는데, 필 때는 이제 힘으로 다시 펴야 됩니다. 요거는 탈부착이 가능해요. 이런 식으로 이렇게 빼면, 이렇게 빼면은 탈부착이 가능합니다. 근데 요거 많이 안 쓴다? 알죠? 쓰는 분들도 쓰는데 요걸 많이 안 쓰거든요. 그래서 요거를 안 쓸 때는 어떻게 해야 될까? GV70 같은 경우에는 이 밑에다가 수납 공간을 따로 만들어 놨어요. 사용 안 할 때. 근데 아쉽게도 노틸러스에는 이렇게 따로 수납할 수 있는 공간은 없는 것 같습니다. 이거 아쉬워요. 이게 난 많이 안 쓰니까. 자, 그리고 저는 링컨 차들의 가장 큰 장점이라고 한다면, 외관은 되게 다부진 느낌, 깔끔하고 클래식한 느낌이 들고, 실내는 생각보다 고급스럽다는 느낌을 많이 받습니다. 특히나 이 블랙 하이그로시 들어간 이런 부분들을 보면은 전체적인 느낌이 피아노에 앉아있는 듯한 그런 느낌이 듭니다. 이런 버튼들 하나하나도 내가 이제 피아노의 이제 건반을 이제 만지는 듯한 그런 느낌이 드는 거죠. 저 피아노 오래 쳤어요. 5년 정도 웬만하면 다 칩니다. 그리고 이 링컨 차를 딱 타잖아요. 그럼 특유의 그 가죽 냄새가 있어요. 저는 이제 신체 웬만한 거 많이 타보잖아요. 그러면 이 링컨 딱 차를 타면 그 특유의 가죽 냄새가 있는데 되게 좋아요, 저는. 그리고 실내 디자인이 이번에 이제 새롭게 바뀌었는데 13.2인치의 대형 디스플레이가 이제 적용이 됐고요. 당연하겠지만 터치고 한글화가 완벽하게 잘 되어 있어요. 아쉽다라는 게 느끼는 게 응답 속도가 조금은 느린 편이고, 또 한 가지는 링컨이 이제 가장 큰 단점. 아까 저기 그 트렁크 그 버튼은 그 애교고, 가장 큰 단점이 부품값이 비싸요. 한번 고장나면 부품 수급도 좀 어렵고, 부품값이 비싼 게 단점이긴 합니다. 요즘 독일 차들의 부품 가격이 되게 많이 낮아졌죠. 뭐 볼보도 좀 나름 이게 가격이 좀 내려가고 있고, 독일 차들은 워낙 대중화가 됐기 때문에 부품 가격도 굉장히 많이 싸졌어요. 하지만 링컨은 아직까지도 수입차 명성에 걸맞게 굉장히 부품값이 비싼 게 단점이긴 합니다. 근데 전체적으로 굉장히 깔끔하고, 제가 이제 피아노 이야기를 한 게 이런 버튼들을 눌렀을 때 그 조작감, 볼륨감을 이제 높이고 내렸을 때 그 조작감들 있잖아요. 이게 되게 고급스러워요. 이쪽 중간에는 컵홀더가 있고, 여기는 무선 충전 패드랑 C타입과 이제 USB 단자가 하나씩 준비가 되어 있고요. 자세히 보면은 기어 노브, 기어를 만질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잖아요. 보통 이렇게 망치가 달려있던지, 아니면 버튼식이 이쪽에 위치하던지, 아니면 이제 레버로 기아가 이제 바뀌는데, 링컨 노틸러스 같은 경우에는 이 센터 패시아 중간에 버튼식으로 기아가 있습니다. 파킹, 후진, 중립, 드라이브, 요 스포츠. 엔진 스타트 버튼은 보통 이쪽 핸들 우측이나 아니면은 이 센터 패시아 이 중간쯤에 위치해 있는데, 여기 위에 엔진 스타트 버튼이 위치해 있습니다. 자, 그리고 링컨 노틸러스, 요 여러분들 보여드린 차량이 링컨 최초로 SYNC 레벨이 4단계가 이제 최초로 적용이 됐다고 합니다. 이전까지 이제 3단계였는데 이번에 이제 4단계로 적용이 됐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이 중간에는 수납 공간이 있는데, 이게 좀 재미난 게, 보통 이게 수납 공간이 이렇게 이 중간에 암레스트 열면은 수납 공간이 한 개로 되어 있는데, 이 버튼이 두 개거든요. 왼쪽 버튼을 누르게 되면은 이 커버가 하나 이렇게 위에 나오고, 오른쪽 버튼을 누르게 되면은 두 개 다 올라갑니다. 이런 작은 배려, 작은 디테일이 명품차거든요. 이런 거 되게 좋아요. 왜냐면 되게 깊어요, 이 깊이가. 근데 두 단계로 나눠서 사용할 수가 있는 거죠. 그리고 수납 공간이 굉장히 많은데, 예를 들어 뭐 껌이라든지 사탕이라든지 수납 공간들이 넣을 수 있는 게 좁잖아요. 왜냐면 이 노틸러스도 이 위에 공간이 그렇게 넓지는 않아요. 뭐 이거 어디다 짐을 실어야 되냐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이 밑에도 수납 공간이 따로 있습니다. 이런 거는 더 많은 짐을 실을 수 있고요. 이 앞쪽에도 수납 공간이 따로 있습니다. 근데 가죽의 질감도 굉장히 훌륭하다. 자, 그리고 이제 실내에 들어가면은 또 중요한 게 오디오거든요.
노틸러스 같은 경우에는 울티마 오디오가 들어갑니다. 오디오를 좋아하지 않는 분들은 뭐야 이게 오디오야 이렇게 생각할 텐데, 저도 나름 이 오디오를 좋아하는데 울티마 오디오가 처음 들었어요. 무려 19개의 스피커가 들어가 있다고 합니다. 이 음질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나중에 이제 시승을 통해서 여러분들께 한 번 더 말씀드리도록 하고요. 마사지 시트 들어가고, 열선 핸들 들어가고, 어댑티브 크루즈 컨트롤 들어가 있고, 아쉬운 게 헤드업 디스플레이가 좀 빠져 있어요. 6천만 원대 중형 SUV에 뭐 헤드업 디스플레이가 안 들어간 차들도 있지만 헤드업 디스플레이 좀 넣어줬으면 어땠을까 하는 그런 조금 아쉬움도 있긴 합니다. 마지막 계기판도 디지털 계기판이 되어 있고, 13.2인치의 대형 디스플레이는 뭐 딱 실내에 들어왔을 때는 되게 미래지향적이다, 여기 시원시원하다 라는 느낌이 좀 받긴 합니다. 한 가지 아쉬운 게 이제 핸들 디자인 좀 약간 투박해. 이건 이런 버튼들, 이것도 되게 직관적이지 않거든. 그러니까 트렌드가 되게 직관적이에요. 버튼들이나 이런 것들을 따로 공부하지 않아도 그냥 어디 버튼들이 어디에 있고 어디가 뭐가 작동이 되는지 다 알 수가 있는데, 아쉽게도 이 노틸러스는 살짝 아쉬운 게 직관적이지 않은 그런 핸들의 그 버튼들의 위치가 좀 아쉽기는 합니다. 그래도 이 특유의 요 소리, 요 포드랑 링컨이랑 똑같아요. 80년대 들어볼 만한 이 알림음 좋네요. 그래도 이거 또 그거 있다? 문짝 만져봤죠? 되게 무거워요 이거. 근데 이 링컨 차들이나 뭐 미국 차들의 특징이라고 할 수 있죠. 묵직함. 나 묵직하거든. 자, 그리고 이 뒷좌석은 이렇게 폴딩이 이제 되는데, 이게 이 시트를 접고 피는 것도 이게 묵직하네. 봐봐, 무거워. 이거 느껴지지 않냐? 무게감이 또 한 가지 좋은 점 찾았다. 뒤에 유리가 굉장히 크니까 개방감이 좋아요. 그리고 시트도 살짝 뒤에가 조금 더 위로 올라와 있어서, 이게 SUV나 뭐 좀 큰 차들 이렇게 타면은 뒷좌석이 약간 답답하거나 막 이런 경우가 있어요. 넓기는 한데 시야가 적어서 답답해, 이런 느낌이 좀 들 때가 있거든요. 하지만 노틸러스 같은 경우에는 이 시트도 조금 더 위로 올라와 있고, 뒷유리도 커가지고 개방감, 이런 시야적인 부분에서는 굉장히 좀 편하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반대로 레그룸이나 뭐 이제 헤드룸 같은 경우에는 좁은 건 아닌데, 그렇다고 뭐 엄청 넓다라는 느낌은 좀 받긴 어려운 것 같아요. 파노라마 썬루프 개방감 좋다. 꼭 시각적으로만 별을 본다고 생각을 해? 그렇진 않아. 내가 별을 보여줄까? 묵직한 남자는 가능해. 이게 나이 들었나 봐. 이런 드립이 너무 좋아. 열선 시트는 여기 중간에 있고요. 원래 보통 한 3단계로 조절되지 않냐? 근데 이제 링컨은 2단계로 조절이 되고, 뒷좌석 커튼은 빠져 있는 것 같아요. 참 여러분들, 그리고 2열 열선은 셀렉트는 없어요. 리저브에만 있습니다. 위에 트림. 컵홀더는 이 중간 암레스트에 위치해 있는데, 이 팔걸이용으로도 하고, 컵홀더에 이제 뭐 음료수 같은 거를 놓잖아. 근데 잘 봐봐요 여러분들, 위치가 편한가 안 편한가. 딱 내가 손을 대면 여기 있단 말이야, 손이. 보통 플래그십 세단이나 뭐 아니면 조금 그 고급 좀 1억 넘어가는 차들 보면 여기 달려 있어요. 이게 왜 여기 달려 있을까? 사람의 손 위치가 딱 여기거든. 근데 얘 여기 있잖아. 그러면 어떻게 뒤로 가야 되거든. 이게 불편해. 그리고 이 높이도 요 정도에 돼야지 이렇게 좀 뭔가 편한데, 이렇게 돼 있으면은 불편해요. 요거는 이제 실 오너분들이 되게 많이 잘 알아. 그러니까 내가 링컨 이제 노틸러스 차량뿐만이 아니라 코세어까지 가지고 계신 오너분이 한 분 계세요. 그래서 내가 이 노틸러스 이제 시승하러 간다 그러니까 이 뒷좌석에 암레스트 요거 얘기해달라고 하시더라고요. 불편하다고. 근데 그 얘기도 또 해달라고 하시더라고요. 아까 얘기했던 대로 부품값이 비싸기는 하지만 링컨차 노틸러스의 가성비, 진짜 가성비라는 부분에서 되게 매력적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쪽 중간에 완전 평탄화가 되어 있는 건 아니지만, 그래도 나름 좀 이렇게 많이 볼록 튀어나오고 있진 않아서 전체적으로 발바닥 부분은 좀 여유가 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등받이가 보이죠? 뒤로 젖혀요. 이거 되게 큽니다. 이거 별거 아닌 것 같지만, 이게 등받이가 각도가 어느 정도에 따라 위치에 있는 거에 따라서 좀 차이가 있거든요. 하지만 노틸러스는 이 등받이를 15도 정도 더 뒤로 누일 수가 있어서 편하게 탈 수 있는, 잠잘 때 딱 좋네. 이렇게. 야, 여기서 또 미국 차량이 느껴지지. 이게 그거잖아. 110V예요? 110V. 그리고 여기에 이제 포켓 주머니, 소켓 주머니가 들어있는데, 이 안쪽에 마감도 되게 신경 많이 썼어요. 그러니까 원래는 이 안에는 그냥 외관이랑 뭐 바깥이랑 똑같이 그냥 원 하나로 그냥 재질로 만들어 놓잖아요. 근데 링컨 차가 내가 고급스럽다고 얘기하는 이유가, 이 안에도 마감을 하나 더 해놨어요. 고급스럽게, 푹신푹신하게. 이런 부분에서도 안 보이는데도 굉장히 많이 신경을 쓰는구나 하는 생각이 들기는 합니다. 야, 근데 외관에 미국 차 특유의 그 느낌도 받을 수가 있는데, 미국 차에 뭐가 많이 들어간다 그랬어? 크롬도 많이 들어간다 그랬죠.
이 이제 프론트 범퍼 하단이라든지 라디에이터 그릴이라든지 이런 부분에서는 이제 크롬들을 볼 수가 있는데 조금 아쉬운 게 뭔지 알아요? 중간에 이렇게 라인에 딱 잡혀 있거든요. 여기에 이제 크롬 라인 하나 딱 몰딩 들어갔으면 어땠을까? 멋있었을 것 같아요. S5하고 여기 딱 크롬 몰딩 하나 들어갔는데 기가 막혔거든요, 그거. 야, 또 이거 얼마 들어갔으면 어땠을까 하는 아쉬움도 조금 있긴 합니다. 자, 그래서 방향 지시등은 이 밑에 위치해 있어요. 여기 헤드램프 쪽에 달려있지는 않고 이 밑에 하단부에 방향 지시등은 따로 들어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미국 차의 또 특징이라고 할 수 있는 게 요거 호박등. 이제 범퍼 쪽에 위치해 있고 이쪽 사이드 미러에도 방향 지시등이 위쪽으로 달려 있습니다. 자, 미국 차면 또 한 가지 특징이 또 요거예요. 요거 비밀번호 치는 거. 요거 이제 포드 차, 좀 이제 링컨 차 이렇게 타면은 키 그냥 안에다가 집어넣고 이게 버튼 해가지고 비밀번호 잠그거든. 요건 조금 아쉽다. 그지? 살짝 아쉽네. 자, 오늘 여러분들께 링컨에 새로 나온 노틸러스의 바뀐 부분들을 한번 보여드렸었는데요. 다음번에는 여러분들께 이 시승기를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이 링컨의 노틸러스의 실물을 구경하시고 싶은 분들은 이제 포드 링컨 용인 전시장을 찾아주시면 되시고요. 또 여기 와서 괴강님 대리님을 찾으시면 친절하게 설명해 주실 겁니다. 친절 안 하잖아요? 저한테 댓글 달아주세요. 가가지고 여기 우리 집에서 딱 5분 거리거든요. 바로 똥 싸러 올게요. 영상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음악 부탁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우파몰에 새로운 방향제가 또 입점했습니다. 엄청난 인기죠? 마일론 방향제가 입점을 했는데요. 갤러리 1탄, 2탄, 3탄 이렇게 입점을 하였습니다. 갤러리 1과 갤러리 2는 메탈 소재고 갤러리 3은 플라스틱인데 크롬으로 마감이 되어 있어서 고급스러운 메탈 느낌이 나죠. 우파몰 하면 또 이벤트죠. 마일론 방향제를 구매 시 리필킷을 하나를 더 드립니다. 이 교차 증정도 되고요. 1탄과 3탄을 같이 구매하여도 1탄, 3탄 리필킷을 하나씩 더 드립니다. 장착을 해보겠습니다. 뒷면을 보면 이렇게 동그랗게 있는데 여기다가 리필킷을 낍니다. 고무링을 이렇게 고정을 시켜주시고 마지막으로 자석형 클립을 톡 마무리가 됩니다. 이렇게 간단하게 탈부착이 가능합니다.